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나스닥, 다우, S&P 상승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나스닥이 1.28, 다우가 1.26, S&P가 1.36 나란히 상승을 했어요. 자, 보면 내용을 좀 볼게요. 금리 불안 털고 미국 증시 상승, 호실적 스타벅스, 미국의 10월 실업률이 3.7%,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상승을 했다. 이슈를 좀 살펴볼게요. 미국의 10월 실업률은 3.7%, 실업률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10월 고용이 26.1만 개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사실상 중립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사실 미디어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고요.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와서 사실은 경기 침체, 그 소식이 앞당겨져 있고요. 고용은 예상치보다 좋다.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야 연준이 이제 수도꼭지를 긴축의 스탠스를 좀 바꿔낼 수가 있겠죠. 오히려 경기가 좋다고 하면 더 금리를 끌어올릴 테니까. 어쨌든 실업률과 고용에 대한 지표가 나란히 혼조세를 보이게 되면서 증시는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에 대한 봉쇄 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덧붙여지면서 반등에 나왔던 부분과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반등에 나왔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상승에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장 지표를 보게 되면요, 1411원 원화의 가격이 1412원으로 원화가 좀 강세였죠. 위험자산의 원화가 대한민국 돈. 그러나 고점권 부분, 달러의 가격은 110.77, 달러는 좀 떨어졌어요. 그죠? 달러가 더 떨어져야 되죠. 그러나 고점권 부분에 아직도 있습니다. 100까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WTI 국제유가가 92.61, 자, 상승으로 끝났는데요. 유가가 상승 나왔던 이유는 중국이 봉쇄가 해제된다고 하면서 유가 경기에 대한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유가가 너무 뛰어버리면 물가가 급등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가, 달러의 가격, 원화의 가격. 자, 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시장을 살펴보시죠. 미국채 10년물은 4.16, 미국채 2년물은 4.65입니다. 10년물과 2년물이 다른 방향타를 보였어요. 그러나 그 폭은 강하지 않습니다. 4.16 약간 금리가 튀었고요. 10년물은요. 미국채 2년물은 약간 내려왔습니다.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시장은 현재 금리에 대한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자,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중국 항공사 코로나 방역 완화. 자, 중국이 제로 코로나 강력한 방역 정책을 완화하려 한다는 소문에 관련 보도가 나왔다. 중국 당국이 해외에서 코로나19 감염 승객을 싣고 온 항공사를 처벌하는 회로 차단 규정의 종료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중단하려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중국은 국제항공편 승객 중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노선에 1주에서 2주 동안 운항을 중지하는 회로 차단 규정을 2년 넘게 시행 중이다. 중국 고위급이 회로 차단 규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중국의 항공산업 정상화 방안 3단계 계획 중 2단계에 해당된다. 그래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를 완화한다는 소식이 1일 전해졌다. 중국 봉쇄 완화 기대에 국제유가가 한 달 만에 최고. 유가 급등, 중국 코로나 제로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중국에 대한 봉쇄가 해제가 돼야 물가가 좀 잡히게 되겠죠. 코로나 락다운으로 된 중국에 대한 봉쇄 해제가 풀려야 중국으로 나가는, 전 세계로 나가는 그런 물품들이 가치가 좀 싸지겠죠. 그죠? 중국이 첫 번째로 풀려야 되고요. 우크라이나가 일시적으로 봉합이라도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유가에 대한 증산. 이 첫 번째, 중국이 락다운과 그 다음 봉쇄가 해제가 된다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겠죠. 허나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전 세계 증시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보시죠. 자, 다우의 흐름이고요. 일봉인데 반등이 나오고 있죠. 현재 다우는 상당한 반등 폭이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죠. 그죠? 그러나 하락 추세예요. 이 하락 추세를 뚫어버려야 되겠죠. S&P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그 폭은 크지 않습니다. 아래 꼴이 다른 거예요. 이 저점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금리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 쌍저점을 이탈을 하고 저점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P 또한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현재. 자, 그리고 니케이도 기술적인 반등. 대만은 아예 폭락했죠. 중화권은. 자,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에 나와 있고요. 독일도 기술적인 반등. 자, 주봉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그 반등폭이 좀 강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락 추세를 완전히 뚫었다고 보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겠죠. 중국 증시 또한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한 주 동안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락 추세. 자, 홍콩도 당연히 폭락을 했겠죠. 폭락을 했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중화권에 대한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죠. 유로스톡스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세죠. 자, 일봉으로 봐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 항생은 당연히 폭락해 있겠죠. 얘 또한 기술적인 반등. 현재 전 세계 증시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기준으로 한 연준의 스탠스가 핵심 키를 가지고 있겠죠. 제가 언급했던 그 세 가지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첫 번째, 중국의 봉쇄 해제가 정말로 실시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 또한 지켜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급반등으로 돌아선 미국 증시, 바이오 제약 섹터는 셀 동행하는 사람,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자, 중화권 증시가 급등을 하고, 자, 미국 증시 또한 다우, S&P, 나스닥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죠. 자, 여기서 바이오 제약 주가가 존슨앤존슨 0.5% 상승, 화이자 1.4%, 에피 0.6, 아스트라제네카 1.77, 노바티스 1.67, 암젠 1.19, 사노피 1.82, 길리어드 1.11, 리제네론, 모더나 각각. 모더나 상승폭이 좀 컸네요. 자, 아주 상승폭이 강하진 않았지만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죠? 바이오 제약 섹터는 미국 증시의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몸집을 늘려온 주도였는데 최근 눌림목을 지나 다시금 상승으로 턴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특히 모더나의 급등이 눈에 쏙. 다음 주부터 우리 셀트리온 역시 21만원 터치 위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쳐서 18만 4천으로 마감한 주가가 다시금 급등으로 전환되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한 주말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화이자 인플렉트라 매출 및 시장 현황. 그날까지 이공일파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2009년 10월 스피라 이후 화이자 인수, 체결한 램시마 정맥의 판권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이자가 팔고 있는 상표명은 인플렉트라. 다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공동 판매 유럽 44개국 공동 판매. 독점 판매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화이자의 인플렉트라 판매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4분기까지는 인플렉트라 매출이 꾸준히 크게 성장하였으나 2019년 이후부터는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유럽 시장은 2018년 4분기 고점 찍고 급격히 하락, 미국 시장은 매출 단가의 영향으로 들쭉날쭉, 기타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자, 그 첫 번째 유럽 시장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램시마 출시 이전에 램시마 정맥 점유율은 60%를 달성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현재 램시마 SC로 전환되고 있다. 2019년 이후 인플렉트라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헬스케어 직판 및 일부 국가 현지 유통사 판매로 인해서 램시마의 매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화이자 매출분을 줄고 있고요. 직판과 현지 유통사를 판매를 통한 그런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요. 램시마 정맥 공급 단가를 공격적으로 인하여 신규 환자들을 램시마 정맥으로 처방 유도하게 되면 이 환자들은 편의성을 이유로 램시마 SC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됩니다. 램시마 정맥에서 SC 제형으로 약물을 변경하는 경우 두 가지 다른 선택지, 아달리브마, 유플라이마와 에타너셉트가 있지만, 엠브럴이 있죠. 그리고 유플라이마, 즉 휴미라와 엠브럴이 있지만 동일한 성분의 램시마 SC를 가장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해서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죠. 제가 계속 언급드리던 레미케이드, 휴미라, 엠브럴. 자, 레미케이드에서 램시마, 여기서 램시마 SC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제품으로 처방을 받으려고 하지 휴미라와 엠브럴을 굳이 이 부분보단 동일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중에서. 그래서 램시마 정맥 환자가 램시마 SC로 넘어간다고 해서 램시마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램시마 SC로 넘어가는 환자보다 더 많은 신규 환자가 유입된다면
램시마 정맥 매출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램시마 정맥의 공급 단가는 경쟁 약물 대비 매우 저렴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부분 공보험 체계인 유럽 국가 입장에서 램시마 정맥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일단 유럽은 재정 적자에 너무나 각 국가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정은 다 따로 운영하고 통화는 바로 통화 동맹을 이루고 있죠. 그렇기에 각 국가별로 2008년도 전 세계 금융위기에 의해서 유럽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죠. 고령화와 재정 적자. 그렇기에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램시마 정맥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제재를 처음 선택하는 신규 환자 및 의사 입장에서는 램시마 정맥이 최선호 약물인 것입니다. 자, 위 그래프 램시마 SC는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램시마 정맥 매출은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램시마 녹색이죠. 얘가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램시마 SC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램시마는 줄어들지 않고 유지, 램시마 SC는 폭발적인 증가를 현재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으로 화이자 인플렉트의 매출이 2019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램시마 정맥과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화이자 마진이 50% 이상인 인플렉트가 헬스케어 직판으로 판매되는 램시마 정맥을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조만간 판권이 종료되는 화이자 입장에서 영업 의지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직판으로 다 가야죠. 이제 종료하고요. 그죠? 램시마 정맥 전체 매출에서 화이자 비중이 줄어들고 헬스케어 직판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헬스케어 셀트리온 포함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수율까지 개선하였기 때문에 지난 2분기 램시마 정맥 위주의 매출 영업이익률이 다시 30%로 회복되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자, 미국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생물학적 제제의 1차 표준 치료제는 TNF-알파 억제제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염증성 질환을 앓는 신규 환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부작용이 적은 생물학적 제제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출시로 인해서 약가 부담이 줄어든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시장에서 인플렉트라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역성장도 없이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지난 3분기 기준 29.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유럽 시장에 비하면 점유율 증가 추이가 많이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셀트리온 입장에서 램시마 SC 출시 이전에 최소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와야 됩니다. 내년 말, 2023년도 말 또는 2024년 초순. 따라서 더욱 공격적인 가격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 시장은 유럽 시장과 달리 사보험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베이트가 합법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베이트의 비용 지출은 불가피합니다. 미국 시장은 화이자가 독점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사보험사 선호약품 목록에 등재가 되면서 2021년부터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이자 인플렉트의 매출은 처방량 증가에 비례하여 성장하지 못하고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 단가가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자,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리지널, 레미케이드도 매출 단가를 바이오시밀러 출시 이전에 50% 이상 하락시켰습니다. 인플렉트라의 공격에 오리지널이 추가적으로 단가를 하락시킬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은 램시마 SC를 출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단돈 1달러에도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청 중요한 말이죠.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단돈 1달러에도 공급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도 오리지널이 가격으로 덤빌 수 있을까요? 램시마 SC 출시 이전에 최소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할 수 있다면 램시마 SC로 수익성을 회복하면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만이 구사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오리지널의 매출 단가는 올해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ml에 270달러. 작년 수준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했는데 올해 한 번 더 하락시켰네요. 단가 인하를 통한 점유율 상승의 재주를 갖고 있는 암젠도 감히 덤비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바야 차 떼고 포 떼고 수익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틈새를 노리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요. 램시마 정맥에 대한 결과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화이자 매출 비중은 줄어들고 직판 비율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향후에는 램시마 SC와 시너지 효과로 인해 램시마 정맥 매출도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시장은 현재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과정이다. 매출 단가 하락으로 인해 현재 시점의 수익성은 다소 훼손되겠지만 램시마 S 출시 이후에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타 시장은 아직도 출시 고가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중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경쟁 제품들의 전략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셀트리온이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 램시마 S 출시 이전에 높은 점유율 확보, 그 땅덩어리에다가 램시마 SC를 갖다 꼽는다. 신약과 바이오 베터로서 주도적으로 가격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이자 미국 매출이 정체되어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8년 그날까지.